체리와 알크인베스트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체리와 알크인베스트 분석하기 체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몸살 감기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해서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혹시나 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소식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0.49% 오르면서 요즘 성장주들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기술주들의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제 포트폴리오의 기술주들도 2주 전부터 꾸준히 회복되고 있어서 저도 요즘 기분이 좋아지고 있고 구독자들 분들도 저와 마음이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팔랜티어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팔랜티어의 어떤 일들이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는지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요. 아크인베스트에는 없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본 종목 중에 10% 이상 폭등한 루시드 모럴 스티커 심볼 CCIV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eeking Alpha에 올라온 팔랜티어에 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팔랜티어는 성장 예측을 샌드베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맥락에서 샌드베깅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지침을 제공하여 주주들의 기대치를 슬기롭게 조정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즉, 경영진이 수익 및 기타 성과 지표를 축소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얻을 때 투자자는 회사가 단순히 낮은 기대치를 충족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감명을 받고 감사해 합니다. 먼저 올해 팔랜티어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팔랜티어의 성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팔랜티어의 경쟁사들과 주가 매출액 비율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의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팔랜티어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시면 다른 많은 기술주들처럼 팔랜티어도 2월 중순쯤 전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거듭해오다 5월 중순부터 반등하며 오늘 1.79% 상승하며 24.4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Year to date까지의 데이터를 본다면 주가가 1월에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QQQ에 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졸이는 변동성을 경험하지 않고도 훨씬 우수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올해부터 현재까지 팔랜티어와 비교한 QQQ의 데이터를 보시면 QQQ의 적은 변동성과 더 나은 수익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랜티어의 직접 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랜티어의 초기 투자자들은 직접 공모 이후의 모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QQQ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변동성은 위협이나 위험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쨌든 2021년에 구매를 시작했다면 시장에 비해 약간 뒤처져 있지만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말 그대로 2021년 초에 구매하고 보유했다면 손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팔랜티어 4분기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2025년 매출이 4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매출입니다. 또한 팔랜티어는 2021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9% 증가하여 정부 및 상업 부문에서 3억 4,100만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45%의 매출 성장보다 높습니다. 이는 2021년 8억 달러의 실행률입니다. 그리고 2021년 2분기 매출 성장률은 43%로 예상되며 이는 3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2021년의 숫자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점은 팔렌티얼이 2021년과 향후 4년 동안 30%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성장 둔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2021년 매출 8억 달러 예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30% 성장 기대치로 향후 5년의 매출을 예상해 봅니다. 2021년 8억 달러, 2022년 10억 4천만 달러, 2023년 13억 5천만 달러, 2024년 17억 6천만 달러, 2025년 23억 달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8억 달러로 시작할 때 30% 성장만으로는 2025년까지 4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팔렌티얼은 아마도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샌드베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팔렌티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40% 성장률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억 달러, 2022년 11억 2천만 달러, 2023년 15억 7천만 달러, 2024년 21억 9,500만 달러, 2025년 30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전년 대비 40% 성장하더라도 2025년에 예상되는 40억 달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이상한 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팔렌티얼가 제가 한 계산법의 성장 예측과는 다른 성장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미쳐서 49%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팔렌티얼가 2021년 1분기에 달성한 것입니다. 물론 거의 50% 성장입니다. 위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1년 8억 달러, 2022년 12억 100만 달러, 2023년 17억 7,600만 달러, 2024년 22억 4,600만 달러, 2025년 39억 4,300만 달러, 2025년에 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팔렌티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년 50%씩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팔렌티얼은 완전히 잘못되어 40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전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그 성장률이 40%, 50%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팔렌티얼의 경쟁사와 주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비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수입과 수익에 관심이 많지만 팔렌티얼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고 시장으로 봤을 때 비교적 젊은 회사이기에 여기서는 단순히 판매를 기준으로 팔렌티얼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팔렌티얼은 스노우의 PS 레이시오의 30에서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CRM의 3배입니다. 스노우는 2021년에 120%, 2022년에 86%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엔드 스노우가 성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수의 법칙이 시작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CRM은 규모가 크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전년 대비 24%의 인상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렌티얼은 예상 매출액 40억 달러에 따르면 3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복합 성장률은 45%에서 5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렌티얼가 기본적으로 현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PS 비율은 팔렌티얼가 이 시점에서 다른 비교 회사들에게 거의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노우
또는 팔렌티얼보다 역사가 더 긴 CRM 및 AYX의 데이터를 보면 매출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가격 성장이 대략 수익 성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에서 50%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팔렌티얼에 대한 연간 가격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주가를 예상해 본 것입니다. 성장률이 30%일 때 오늘 $24, 2022년 31, 2023년 41, 2024년 52, 2025년 $69, 성장률이 40%일 때 오늘 $24, 2022년 34, 2023년 47, 2024년 66, 2025년 $92.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려면 팔렌티얼이 매년 약 50%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장률이 50%일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4, 2022년 36, 2023년 54, 2024년 81, 2025년 $122. 분명히 구매 시기에 따라 팔렌티얼의 가격에 대해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35에서 $45 범위에서 구매하셨다면 팔렌티얼에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에서 $15 정도 구입했다면 괜찮은 기분일 것입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이 시점에서 제 돈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3년에 나의 원래 투자의 약 5배, 2025년에는 8배에서 10배가 될 것입니다. 약 3년에서 4년을 내다보고 있으며 비용 기준으로 볼 때 10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팔렌티얼은 쉽게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2에서 $25의 팔렌티얼가 현재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옵션을 거래하지 않는 한 가격이 $35 이상으로 치솟으면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렌티얼가 회사의 성장에 대해 샌드베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에 $40억 달러라는 목표 매출이 하향 조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큰 수익 목표를 감안할 때 팔렌티얼은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한 것처럼 30% 이상의 수익 성장에 대한 낮은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로 45에서 50%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나는 더 많은 성장에 베팅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격은 쉽게 유지될 것입니다. 또는 가격이 향후 몇 년 동안 더 공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팔렌티얼에 관한 분석이 긍정적이어서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다음은 아크인베스트에는 없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CCIV 소식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어제 현지 시간 6월 6일 일요일에 테슬라가 Model S Plaid Plus를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S 플레이드 플러스 자동차는 사양 기준으로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과 경쟁할 테슬라가 만든 유일한 자동차였습니다.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5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와 1080마력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Model S 플레이드 플러스는 5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와 약 1100마력의 성능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차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처음 맞는 월요일인 오늘 테슬라 주식의 주가는 EV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오늘 1%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CCIB 주가는 약 10.65% 상승하며 $26.50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반사적으로 루시드 에어드림이 가까운 미래의 시장에서 최고 성능의 럭셔리 EV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크인베스트의 오늘의 매수 매도 현황을 1위부터 2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